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이 핵합의를 통해서 허용됐던 우라늄의 비축 한도를 초과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떤 네네. 내용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요. 2015년 7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함께 서명한 핵합의에 따라서 2016년 1월부터 이란이 지켜온 핵 프로그램 감축 동결 의무를 처음으로 어겼다는 건데요. 네. 이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3에서 4%의 저농축 우라늄을 300kg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고의로 이를 초과한 겁니다. 이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일 이란 정부는 핵합의에서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 보유 한도를 초과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를 확인했는데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아직 핵합의를 완전히 탈퇴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유럽 국가들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시 말해 유럽 국가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우라늄의 농축도를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현재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도 3.67%를 준수하고 있지만 만약 농축도를 20%로 끌어올린다면 전문가들은 핵무기 제조에 적합한 9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 농축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더해서 2단계 압박에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서 재건설 중인 아라크 중수로의 현대화 작업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 우라늄 농도, 우라늄 농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자주 접하고는 있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라늄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흔하게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 즉 방사선을 방출하는 금속인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235가 0.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나머지 대부분은 우라늄 238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희소한 우라늄 235를 최소한 15kg 이상 모아서 특정한 조건을 갖춘 좁은 공간 안에 가두게 되면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발생하는 열과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용이나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농축 과정을 통해서 우라늄 238의 비율을 줄이고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인 농축 우라늄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원자로의 형식에 따라서 5% 또는 20%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이나 또 90%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핵무기인 원자폭탄에는 순도가 높은 80% 이상의 우라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농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부터 일정한 형태로 만들고 또 농축하는 과정까지 방사선의 피폭의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라늄 농도가 얼마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계속 등장하는 건데요. 네네. 근데 이란이 핵합의 규정을 일부러 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핵합의가 미국에 불리하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국가들하고 함께 공동 서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다시 핵합의를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고 군사적인 긴장감까지 높여가면서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그동안 이 핵합의에 규정된 대로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꼬박꼬박 타차를 받으면서 그 결과 규정을 잘 준수한다고 인정을 받아왔던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와 막무가내식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그렇죠. 영국, 프랑스, 독일 역시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어떻게든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려 노력하면서 이란의 핵무장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이란과 경제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들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이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제 제재와 교착 상태인 핵 합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란의 몸부림이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란의 이번 행동이 미국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국가들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란에 대해서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이란이 직접적인 대화 의지나 협상 의지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만 않는다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다시 넘어간다면 얼마든지 이 핵 합의를 복원할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이란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버티기로 들어갈 겁니다. 네네. 근데 오히려 이란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위협을 더 많이 느끼는 유럽 국가들은 사실 미국하고는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했을 당시 이란은 나머지 5개 나라들과 상당히 활발하게 대화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분기마다 이 나라 대표들이 EU의 주재 아래 모여서 합의의 이행을 점검하고 의견을 논의하는 핵합의 공동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 1년을 맞은 지난 5월 8일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이미 경고를 한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60일 안으로 유럽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산 원유 수출 등 교역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2단계 조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란이 지금 유럽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이란 원유 수입도 늘리고 경제 협력도 강화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동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들은 미국의 개인,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사 정부 차원에서 미국을 무시한다고 해도 기업 차원에서는 정부만 믿고 이란과 거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유럽 3개국이 지난 1월 우여곡절 끝에 특수 목적의 법인인 인스텍스까지 만들었지만 사실 이런 이유로 원활하게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난달 28일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 대표가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 측을 파리에서 만나서 대이란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등 미국의 공식적인 위협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타크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달 2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년 전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 유럽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돈이 공급되지 않는 인스텍스는 현재 겉만 멀쩡하고 휘발유가 없는 차라면서 개인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인스텍스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모스타파 카바케비언 이란 의회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유럽이 핵 합의를 지속하려면 의약품, 식량과 같은 제재 예외 품목만을 인스텍스로 거래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원유를 반드시 사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란으로부터 지금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유럽의 입장 어떤가요? EU는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은 인스텍스 참여자에게 이 법인이 실제 가동되고 있으며 모든 EU 회원국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히면서 이란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그러니까 다른 유럽 정부들도 지난달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핵합의의 경제적 부분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우리는 이란과 합법적으로 교역, 금융 거래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과 유럽연합은 2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핵합의 준수는 이란이 이를 충실히 지키는 데에 달렸다면서
이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철회하고 핵 합의를 약화하는 추가 조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니까 핵 합의 파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핵 합의를 약화하는 이라는 표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유럽 측은 어떻게든 이란을 달래서 핵 합의 준수를 끌고 가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고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란 동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이란의 경제 교역 분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또 다른 국가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처한 조처에 유감을 표한다라면서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이 최근 조성된 긴장의 원인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혀서 미국을 겨냥해서 비판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거부한다며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고 밝혀서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재개되기 전인 올해 1분기에 하루 평균 47만 5천 배럴을 수입하는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는데요.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이 6개월간 허용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유예를 지난 5월 2일부터 중단했지만 이 약 10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실은 이란 국영 유조선 회사의 소유인 유조선 살리나호가 지난달 20일 중국 진저우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살펴볼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산 원유의 어떠한 불법적 구매도 제재할 것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제재 거부 입장을 계속해서 공식화함에 따라서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가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또 다른 갈등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해서 이란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비축 한도 초과와 관련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나는 그들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란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요.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서 이란의 핵 야망과 악의적인 행동을 끝낼 때까지 최대한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적대적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이란의 이번 행보가 이란에 대해서 더 강경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을 제공해 준 모양새인데요.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오산에서 회색 지대에서 적색 지대, 즉 군사적 다변으로 옮기려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우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계속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담당 국무장관도 이란이 합의한 수준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니까 중동 내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억제하려는 사우디 측의 행보 역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